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영산 시대 첫 번째로 대종사의 탄생과 가족관계 얘기를 드렸죠. 제가 좀 지나친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은 해석해야 됩니다. 그 해석이 우리에게 우리 앞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주사님 가족관계도 대주사님 그 가족관계 속에서도 진리를 밝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족관계가 복잡하다 하면 내 삶을 걷다가 그냥 묻어버리죠. 대종사님 거기서 꽃을 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종사님 꽃을 피웠으니까 우리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조건에 형태에 매몰되지 않고 가족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의 가족관계는 지금 같은 고정화되지 않을 겁니다. 이 지점도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자시다라는 걸 해석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뒤에 부분 대종사님의 어린 시절, 유시,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디냐면 1033쪽 마지막 부분부터 끝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부터요. 자, 대종사 어려서부터 기상이 늠름하시고 도량이 발달하시며 모든 사물을 대함에 주의하는 천성이 있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함을 항상 보면이 아니하시며 외양 어른들을 쫓아 그 모든 은혜에 웃기를 좋아하시며 남과의 약속에 한번 하기로 한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시행하시었다. 어르신 때에 마을아 개울가에서 큰 뱀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그를 쫓으신 일과 4세 때 부친과의 약속을 지켜 동학군 왔다는 경고로 부친을 크게 놀라게 하신 일과 10세 때 한문서당 선생과의 약속을 지켜 그날 대전에 화재로 그를 크게 놀라게 하신 일 등은 대종사의 비범한 성격 일단을 보이는 일화들로서 당시 참견한 여러 사람은 혹은 장차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혹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찬탄도 하였다. 네. 저도 지금 요 책을 텍스트로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쓴 책인데 소태산 대종사 숨결따라 제목 들고 이 부제목이 원불교 영산성지 순례 기도집. 제가 그 기도 형식으로 대종사 역사를 담아본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례지를 돌아보자 해서 이렇게 담은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영산에 관계된 건 지금 저도 좀 또 책을 또 쓰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요 책을 좀 더 조금 더 학술적으로 좀 더 써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 책을 기준으로 한번 계속 나갈 겁니다. 책을 펴보시겠어요? 자, 30쪽 그걸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탄생관 어디 있어요? 영촌에 있어요. 영촌이 아까 여기 한자로 어떻게 됐어요? 영원할 영원한 마을이야. 영천영지 할 때 그 곳이죠. 그러니까 탄생가가 한번 여기를 보면 탄생가는 소태산 대종사 어린 시절의 품성과 부모님 은혜가 깃든 부모 은혜 산실입니다. 이곳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설명되겠지만 어머니의 그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이 탄생가가 대종사 이사하셨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 즈음해서 구호동 높은 데로 이사 가요. 이게 낮아서요 물 난리가 나요. 물이 이렇게 민물 썰물이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물이 이쪽에서는 비가 와고 물이 오는데 민물이 들어오면 물이 안 나가. 그럼 계속 수위가 올라가. 그래서 수위에 잠길 때가 생겨요. 그러면 집터로서는 곤란해요. 그러면 거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집터로서. 그러면 대종사 부친도 여기 7년 전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그 정해놓은 거 바깥에 정한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게 너무 좋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물 그럴 리가 없죠. 그나마 옛날에 그리고 그 갯벌이 그 마을에서 저 앞에 보면 갯벌이에요. 갯벌 앞에 있는 곳이라 짙어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나?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이사를 가세요? 구호동은 가보셨지만 좀 높으니까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져서 결국은 이사를 가셔서 숙부 박세윤에게 넘어가고요. 이게 빈집으로 있다가 이곳에다가 외숙 7산 6원이 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 교단에 인수되고 소태산 대종사 탄생 90년대 이걸 기념해서 그때 최복경이 그 이종 사촌인 최복경 대종사님께서요 이름을 왜 이렇게 복경이라 진지 아세요? 서울에서 복 받을 거라고. 이 아들이 누구시지? 생각이 안 나네. 그 건축 교사하고 우리 교단에 유명하신데 이 아드님이 서울에서 건축으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게 증명되어 버렸어요. 복경.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됐어요. 이게.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참.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다시 이제 이걸 약간 집터 방향을 틀었어요. 이게. 아주 논쟁이 있는데 하여간 이때 복원한 집에서 약간 틀어가지고 헛간을 둬서 우리가 헛간은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아쉬워요. 이런 고증도. 그럴 바에는 더 낮춰야 될 집을. 그리고 이게 목재가 기와집 그 틀로 진 겁니다. 초가집으로 진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때 되면 이 영산 권역에 있는 초가집의 그 목재를 이용해서 그 집도 지금 더 낮추고 헛간이 너무 높게 졌어. 그래서 이게 대흥사님을 이렇게 높이려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사실 대흥사님 높이는 것은 더 낮게 짓는 겁니다. 그때를 느끼는 그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쉬우나 일단은 그렇게 됐고 방향은 여러 고증으로 그 방향으로 틀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쟁이 있어서 이제 일관성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때 제가 한번 성지순례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쫙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상여봉 아래에 있죠. 이렇게 뒷봉우리는 상여봉 자락이고요. 옆쪽에 옥녀봉이 있고 그래요. 이게 옥녀봉과 상여봉이 이렇게 뒤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제가 또 이걸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볼게요. 구수산 옥녀봉 아래 길용리 영촌마을은 민물과 썰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탄천이 흐르고 있는 산중 갯마을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산인데 뭐가 있다고요? 뻘이 있어. 나도 요즘 잘 못 봐요. 제가 이게 관심 있어서 이런 데를 찾아다니고 그래요. 이걸 좀 느껴보려고. 근데 요즘 다 막 간척 사업해 버리고 막 다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번 그런 곳을 찾아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치 모태 중에 태아가 이렇게 탯줄이 있는 것 같이 와탄천 이렇게 쭉 흘러 타고 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높은 데서 보면 영락 없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 바로 길용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후 2시경 퇴근하시고 결국은 15세에 구호동을 이사하시고 그 영촌 탄생가가 탄생가고 가기도 하고 성장지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탄생가라고 하면 안 돼요. 이곳이 성장지시죠. 또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이제 이사 가실 때까지 했어서 이게 중요한 것이 관청기상과 삼령기원상의 기점이 되는 곳이다. 이 탄생가가 영촌 탄생가가 이게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탄생가를 가면은 집만 구경하면 안 돼요. 다 집만 구경해요. 이게 관청기상이
이 발생됐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3년 기원상의 출발점이에요. 집에서 가야 하잖아요. 갑자기. 거기서부터 가지 못 이루 가. 그렇잖아요. 이 지점을 봐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일화인데, 일화가 그 뒤에 감나무가, 자, 그 뒤에 보면 감나무도 있고 대전사님 앞에 들어가다 보면 감나무 하나 있어요. 그건 한 100년이 넘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전사님도 보신 나무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해요. 나무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대숲이 있어요. 대숲. 이게 이제 일화가 있죠. 예. 대종사님하고 일화가 있는데 한번 이 일화를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대숲은 그 어디를 보냐면 33쪽 법 보세요. 4살 때 포태산 대종사 어린 시절 일화인데요. 자, 여기를 보실 때 이 책도 보면 이런 책을 보면 여기에 원본으로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일화를 펴보면 여기서 이런 책을 원본으로 한번 읽고 이렇게 좋게끔 편찬해 놨어요. 이쪽은 옛날에 그 활자본으로 해놓고 이쪽은 이제 우리 보기 좋게. 자, 그럼 한번 나중에 필요할 때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그냥 쭉 설명해 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 4살 때면 기억이 나세요? 저 기억나요. 저 사건 하나를 기억합니다. 제가. 저 어린 시절 4살 때를 기억해요. 우리 누님들이 그냥 놀래. 천재다. 아이고 참. 그 기억했다고 우리 누님들은 제가 천재야. 그럴 거예요. 4살 때 아침 식사 중에 이게 밥이 적었나 봐요. 대종사님께서. 그래갖고 아버지 밥을 덜어 먹었어요. 아버지 밥을 이렇게 덜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 하고 나무랬어요. 그럴만 하죠. 그러니까 이때 어린 시절 이름이 진섭이었어요. 진섭. 대종사님 어린 시절 이름이 그 얘기 안 했나요? 네. 그렇네. 어린 시절 자 봅시다. 이거 안 했구나. 그 족보명은 희섭. 어린 시절 이름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진섭. 결혼해서는 자라고 하는데 처화. 호정명은 중빈. 이름 많죠. 옛날 이래요. 이게 일반적인 그 풍습입니다. 저도 우리도 그렇잖아. 본명 있고 호정명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옛날에도 이렇게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때 진섭이죠. 진섭. 그러니까 너그러는 게 아버지가 나를 혼내시면 나도 아버지를 놀라게 하겠다고 이렇게 대꾸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그 아들 녀석이 4살 때 그러면은 한편으로 호호하고 한편으로 야 이놈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나를 혼내면 나도 아버지를 놀라게 하겠다고 대꾸를 하니까 대종사 부친께서 어린아이 장난을 넘긴 거죠. 애가 이제 그럴만 하죠. 그렇게 넣었는데 이 어린 대종사 진섭이 부친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종사님 약속은 정말 잘 지켜요. 정말. 이게 품성이야. 대종사님 부친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친의 품성도 이와 유사한 품성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동학군이 노루목길에 나타났다고 이 거짓 경고로 자, 일하고 나셔서 어른들 일하면 오침을 잠시 주무시잖아요. 그때 타이밍을 딱 봐가지고 주무실 때 딱 하니까 아버님이 놀래갖고 뒤뜰 대숲에 피신을 해요. 근데 요즘 이 대숲을 많이 베버렸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 대숲 있어야 돼요. 이런 일화가 있으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 대숲이 그 뒤에. 대숲은 옛날에 뭐였습니까? 대는 살림도구의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걸로 여러 가지 살림도구들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어린 대종사 진섭이죠. 평소 어른들이
동학을 가장한 난당들을 조심하는 그 걱정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른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유심히 들었어요. 대문사님이니까 이것도 성격 나왔어요. 뭘 들으면 조심히 들어. 대문사님 성격이요, 이게. 이게 계속 연결됩니다. 우리 교법에 이게 다 묻어 있어요. 이런 거. 실행해라. 주의해서 주의해라. 다 있어요. 우리 교리에. 이게 대종사님 성격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어릴 때 이런 겁니다. 대화를 듣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대숲으로 피했어. 근데 너무 조용히 하는 게 이제 엄마가 이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기 나갔다. 동네 어구까지 가서 확인해 봐라고. 이제 또 가서 또 확인해 봐. 그런 게 안 그래.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이제 진석 아들한테 야, 너 뭐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말해요. 아버지가 나무래면 내가 아빠도 똑같이 놀래게 해주겠다고 했지 않냐고. 잘 생각해봐. 지가 차지. 이게 기질이 대행사님 그래요. 이런 게. 기질 있죠? 요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요것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또 하나가 어떤 일이냐면, 이제 10세 때 서당에 다닌데, 16살인데, 대행사님, 서당 훈장님 두 분이세요. 이화숙, 김화천 맞을까요? 김화천. 근데 첫 번째 서당 훈장 이화숙이에요. 이화숙. 근데 이분이 말 잘하고 욕 잘하기로 동네에서 유명해요. 대가 세신 분이죠, 이분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 동짓 날에는 이제 이렇게 팥죽을 학생 기자 오면 서당에 주는가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훈장님이 이렇게 주는가 봐요. 근데 대문사님만 안 주고 다른 애들은 다 줬어. 왜 그러냐면, 뭐냐면은, 그 전에 팥죽 주기 위해서는 또, 그 전에 또, 이렇게 좀, 선생님한테 좀 갖다 주는 게 있어야지, 훈장한테. 그때, 여러 가지 추측이 되는데, 이때 기도하러 다니셨을 때인데, 아마 이게, 10세 때면, 대종사님께서 이게 안 갖다 줬나 봐. 근데 왜 어떤 이유로 안 갖다 줬을까? 예? 이게 기도는 11세 때 하는데 이 기간이 10세라고 하면 기도 다닐 때는 아닌데 근데 이제 10세 이후니까 10세 때인가 언제 때인가 모르지만 하여간 안 갖다 줬어요. 이게. 근데 아마 이런 거 있을 것이에요. 어떤 훈장의 어떤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대종사님. 안 갔었죠. 훈장님도 그러면 나 팥죽도 안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전에 아마 훈장에 대종사님이 이랬을 거예요. 뭐 하늘천 하면은 하늘의 이치가 이해가 안 돼. 당시 생각에. 근데 너는 글자를 익히면 됐지.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가지고 아마 대종사님이 구박을 받았을 거야. 분명히 구박받았어요. 대종사님 성격상 구박받았을 거야. 울었을 거 아니야, 또.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렇게 구박을 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갖고 안 갖다 줘. 왜냐면 이 감이 동네에 괜찮았나 봐요. 좋은 감이었나 봐요. 장군감 뭐 이런 거 요즘 교구를 가보니까 그 동네는 장군감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저의 영산에 근무할 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하여간 감이 크고 뭐 그런 감이었겠죠. 안 갖다 줘. 또는 10세 이후라고 보면 한 11세나 이때 보면은 대종사님 만약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게 뭐 11세 정도 가정을 하면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삼바째 제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엄마는 갖다 주라고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옆으로 그냥 기도 제물로 갖다 놓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기간이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래갖고 그때는 추운 때니까 찬물 아니 더운 물도 끓여서 이렇게 주는데 대인사한테 더운 물도 안 줬대. 뜨거운 물도. 이 훈장님도 이게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이게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제 말은 훈장님 미워하지 마세요. 훈장님. 이게 대종사님은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훈장 입장에서는 또 이게 대종사님 기질과 훈장 여기 말했잖아요. 이게 말 잘한다. 욕 잘한다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도 만만치 어리지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땅 부딪힌 거야. 이게 여기서는 선악으로 보지 말라는 말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죠. 사건을 선악으로 보지 마세요. 이것은 부딪힌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과감하게 감을 안 갖다 주고 훈장님은 또 그냥 과감하게 팥죽을 안 줬다는 사건이야. 그냥 사건과 사건이 충돌한 거야. 이게 재밌죠? 사건 한 거 충돌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서당 훈장이 친구하고 대화를 해요. 나는 크게 놀래본 적이 없다. 이분이 말했잖아. 말 잘하고 욕 잘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자랑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진섭이시죠? 대종사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안으로 훈장님을 놀라게 했다고 뭘 해요? 또 약속하시네. 또 대종사님. 약속을 또 했어. 이걸. 참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훈장 친구가 내가 이것을 못하면 내가 들어서 너를 혼낼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을 보신 거예요. 안 그래 이제 이제 놀래게 하면 그건 이제 또 네가 잘한 거다. 이렇게 심판 보겠다는 거예요. 엄하게 이제. 근데 그 해가 지기 전에 훈장의 생계를 위해서 내답할 목적으로 모아놓은 솔가미 더미 이 땔감에 불을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훈장이 어느 그 문중산을 관리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땔감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치기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솔가지들 이렇게 모아놓고 가지치기 나무 같은 거 내다 팔고 그런 거예요. 요즘 말하면 주유소. 주유소. 딱 맞는 건 아닌데 대충 그렇게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계의 그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불을 내니 이게 정말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나오셔갖고 옷을 벗어가지고 막 오줌통에다가 막 적셔가지고 막 불을 끄고. 근데 대인사님이 더 아주 그 머리를 쓴 것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빨리 이르게 말해. 불을 빨리 끄도록. 야, 주도 면밀하셔요. 이게 진짜 이게 기질이에요. 이게 대종사님 기질이에요.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저 멀리서 쳐다봐요. 대종사님. 말처럼 막 그러니까 제가 약속 지켰죠. 그런 아들 두면 어쩔 거예요? 다리 몽생이를 비튼다고 할 거야. 막 등짝을 가만 안 뒀을 거야. 제가 말씀 늘 맞죠? 대종사님 이 시대에 나오면은 우리 여기 있는 정토님, 교도님들이 가만 안 둘 거라고.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마 분명히 뻔해. 나도 이거 읽어볼 때마다 우리 아들이면 내가 어쩌지?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 이런 분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보면은 한 번 하기로 약속한 일은 어떻게 한다? 실행한다. 꼭 실행하는 천성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들어서 잘 듣는 주의하는 그런 천성이 있었다. 이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일화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탄생가는 어떤 일이 있냐면, 부엌은 소태산 대종사의 어머니 모친께서 대종사님이 이제 이렇게 서당에 다닌다고 하다가 삼바째 기도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는 여기에는 뭐라고, 지금 제가 백설기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한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찾아볼게요.
이렇게 계속 찾을 수는 없고,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을 여기에 보면 이런 그 내용들이 제가 아까 말로 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써져 있어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에. 하여간 백설기, 우리가 백설기로 그 한자 표현을 우리가 아는데 이걸 쪄서 재수로 장만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했죠. 부엌. 탄생과 부엌이 딱 들어가면 그냥 부엌이다 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바로 부모은의 산실이에요. 대중사님 이런 그 부모님하고 관계 속에서 부모운의 진리성을 밝혀내는 겁니다. 대중사님 나중에 대화를 해서 이게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한 그 자리에서 봤을 때, 그것이 부모운이구나.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부모운의 산실이라고 좀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은의 부모운은 사실은 대종사님의 감각감상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각감상. 이게 당신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 부모의 진리, 부모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거 이렇게 봐요. 대종사님은 우리의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리는 굉장히 사적이면서 또한 공적인 진리입니다. 나왔죠. 대종사님이 이 성격 나왔죠. 실행하고 주의하고. 근데 이게 교법에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사적인 말씀이지만 그게 굉장히 또 진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대산종사는 이런 말을 해요. 대종사 부모님의 일천정성과 낯없는 믿음이 소태산 대종사를 진리의 큰아들로 만드셨다. 이런 말을 써요. 요즘에 큰아들이라면 또 싫어해. 시대가 바뀌었어. 여기서 큰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제대로 이었다. 요즘은 큰아들만 이입니까? 작은 아들도 있고 다 있지.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이란 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말했던 본의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뒤에 여기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원불교 수행은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 사막이죠. 어린 시절 소태산 대종사의 품성을 보면 이게 사막수행의 모체가 드러나요. 근원이. 한번 봅시다. 원불교 교사 대종사의 탄생과 유시에서 기상이 늠름하시고 도량이 활달하신 품성과 큰 뱀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쫓으신 일화는 정신수양과 관계가 있어요. 또 모든 사물에 대하여 주의하는 천성이 있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함을 항상 범연이 아니하시며 매양 어른을 쫓아 그 모든 언행에 묻기를 좋아하신 이러한 품성은 사리연구와 관계가 있습니다. 대종사님 잘 물으세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묻는다는 게. 모르는 걸 묻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과의 약속에 한 번 하기로 한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실행하는 품성은 작업지사와 관계 있어. 아까 예화 다 했죠? 네. 역력합니다. 대종사님. 그러니까 특히 이게 주의하는 천성, 하기로 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는 품성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 훈련법에 보면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있는데 정기훈련 11과목 중 하나도 주의예요. 그리고 상시훈련은 다 주의할 것이로 다 끝나고 있어요. 상시훈련은 주의 공부를 하기도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뭐와 관계 있어요, 대행사님? 어릴 때부터 이 주의하는 천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원불교는 사막 중에서 작업취사가 중심이고 귀결로 되는데, 그래서 오죽이 나오면 수양력이 있고 영구력이 있다 해도 취사력이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납독기와 같다. 보기 좋은데 실상은 겉만 멀쩡하고 실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륜사님 구도 과정에서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을 이 일로 봐요. 이게 참 대륜사님 독특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작업취사적인 사고를 하고 계세요. 심지어. 그러니까 불교를 보면 이 먹고 해서 아는 것 중심에 이야기. 근데 대종사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할고 이렇게 가요. 같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풀어가고 결론 내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이런 정서를 왜 이 말이냐면 어린 시절 이걸 통해서 우리 정서를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 돼. 일반적으로 보면 기독교 같은 경우 신이시여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가겠죠. 그냥 그렇게 안 가요.
이런 것도 우리가 대종사님의 이 어린 품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수양 연구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취사력의 중심과 규결을 두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리를 보면, 원불교 교리를 보면 이 아까 살펴봤던 두 일화를 봐도 같이 설성열행을 보면은 뭐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뭐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뭐 최초보보에 보면 지행을 같이 대조하고 또는 지행을 같이 하고 지와 행을 대조하는 재밌습니다. 지와 행을 같이 하라고 하고 또 한편은 지와 행을 대조해라 이렇게 돼. 정확한 말이에요. 이건 어린 시절에 당신의 살아왔던 그 과정의 어떤 그 표현이에요. 이게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신용을 잊지 말라. 신용 지키죠. 대종사님께서 약속 다 지켰잖아요. 신용 지킵니다. 대종사님. 아버지한테도 지키고 서당 훈장님한테도 지키고 그걸 바라보는 엄마는 참 걱정이 많고 걱정 왜 안 했겠어요. 대종사님 어머니가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대종사님 그렇게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한심하고 그냥 부모님 걱정 않고 그런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대종사님 부모님 참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했으면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정의는 그 작업지사 보면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 이게 다 연결돼요. 교법하고 연결되죠.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영손 탄생가에 깃든 소태산 대종사의 기상과 도량과 주의하는 천성 그리고 대종사 어머니의 자녀 사랑의 정신 이런 걸 우리가 채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도 우리의 삶과 경계에서 기상이 능능하고 도량이 활달한 수양력 또 사물을 대함에 주의하는 천성 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함에 범연하지 않고 지작 이게 지혜로운 사람 있죠? 를 쫓아서 의견 교환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연구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한 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는 실행력을 갖추려는 것이에요. 또 이게 안 좋은 일까지 막 한 번 약속하면 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이런 걸 또 액면 그대로 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보면 여기 보면은 소태산 대종사의 부모님의 이 자녀 이게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대종사님의 이 행적에는 부모님의 이 그라운드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런 대종사님 키우는 것도 간단치 않다고요. 두 일화 얘와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다가라 하니까 산밭에 가요. 우리 교도님 그거 꼴 보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이 부모님이 어찌됐든 막 티격태격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기반이 돼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기 그 탄생과 같은 데서 봐야 돼요. 대종사님만 쳐다보지 말고 부모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자녀의 입장에서 불공하는 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거기 가면 탄생가를 가면 조금이라도 자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도 좀 찔리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부모가 되면 이 지점에 결국은 부딪히지 않습니까? 해본 데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죠. 대종사 부모님도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그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대종사 부모님의 일천정성과 낯없는 믿음이 소태산 대종사를 진리의 큰아들로 만들었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이걸 여기서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교육에 질문을 하면 좀 거기 대답해야 되는데 교육의 커리큘럼대로만 진도를 빼려고 해요. 우리 교육에 늘 문제예요. 이게 여기 대종사는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밭으로 가버린 겁니다. 하늘천 하는데 하늘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알았다고 해라고 하니까 따지 했는데 땅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대종사님 다 천지운에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천지운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그냥 순탄하게 교육돼서 한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이 권위적인 교육에 강한 반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놀란 적 없다고 하니까 놀라게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삼바째로 또 발길을 돌려서 사실은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겠죠. 이 과정이 과연 삼바째 기도하고 그 서당 다니는 기간이 어떻게 연결됐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그라운드 속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막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도 했지만 그 소태산 대종사는 어떤 분이냐면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를 책임지시고 내가 책임져 보겠다. 이 달라요. 그라운드가 물질 개벽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욕에 빠진 생명들을 어쨌든 그 도움을 주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그 정신개벽의 주세성자이신데요. 이러한 토양이 바로 영천 탄생가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해석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지점을 좀 잘 밝히고 우리가 보통 탄생가에서 뒤에 옥녀봉이 있지 않습니까? 옥녀가 머리를 곱게 풀고 와탄천에 머리를 감고 머리에서 댕기머리 쫙 하고 누구를 기다리냐? 저기 법의 성인이 오기를 다 바라면서 그 성인을 맞이하는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설레바위봉에다가 두었다. 저희가 한번 설명을 그때 그 성지순례 때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그 위치 지점에 탄생가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이렇게 살펴보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어찌어찌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책도 읽어보시고 또 오물리 교사도 읽어보시고 이 책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기도문 형식으로 좀 써놨어요. 그러니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